좋아요, 구독.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됐습니다. 35만 3천 건으로 지금 예측치였던 18만 건을 훌쩍 넘어섰고요. 또 어제 또 발표가 됐었던 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이전치를 또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 파월 의장이 말했었던 조금 더 확신에 찬 그런 조금 더 강한 확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오늘 나온 지표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돼서 증시가 너무 활활 타오르니까 한마디 뱉은 건데, 시장에서는 너무 과대 해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 그렇다고 뭐 경제가 부러지길 바라진 않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예, 그렇다 그러면 고용 부분, 네, 그다음에 그 뭐 저축 부분이 좀 완충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건데, 네. 뭐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파월 의장과 정반대되는 의견, 뭐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쇼크, 충격을 좀 받은 듯합니다. 지금 역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고용이 강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팬데믹 때 우리는 엔잡러, 이렇게 직업이 여러 개인 사람인 거죠. 2개 이상. 예, 그 이유는 정규직을 구할 수가 없어서 파트타임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2개, 3개 직업을 갖는 상황에서 그렇게 고용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그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의 질, 한마디로 정규직으로 해서 안정된 급여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규직, 그런 고용의 질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예전보다 좀 예전만치 못하다는 건데, 파월 의장 말을 너무 시장에서 확대를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월 금리는 물 건너 갔다. 그렇게들 생각들 당연히 하겠죠, 지금 상황이. 네. 네, 뭐 빠른 금리 인하를 뭐 기대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건 3월은 물 건너 갔고 5월이나 6월 그때쯤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장은 막연하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랬든 어쨌든 금리는 안 올릴 거고 내리지 않을까라는데, 다들 이제 뭐 표를 던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네. 하지만 지표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GDP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 고용, 또 뭐 그 생산, 그러니까 뭐랄까요, PMI,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참 그 경이로운 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뭐 쓰러지기 직전인데 미국은 강해도 너무 강합니다. 2008년에도 이런 그 금융위기 직전에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경제 지표들은 괜찮은데 실질적인 뭐 경제 주체들의 그런 체감은 최악이라고 그렇게들 말들 했었는데요. 지금도 가장 우려하는 건 이러다가 뭐 하나 터지면, 큰 이슈가 하나 터지면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의 그 애널리스트들, 아니 경제학자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니까 뭐 더 가겠지, 더 가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주식 시장을 보시면 지금 빅7에서 이제 테슬라가 휘청휘청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휘청휘청합니다. 빅6를 보겠습니다. 6개 기업 매출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가이던스, 한마디로 다음 분기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걸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근데 가이던스가 CEO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전만큼 자신감이 차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4, 4분기까지 매출은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강세장이었다면 뭐 가이던스야, 기업이 CEO가 말하는 거 보수적으로 말할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아주 크게 확대를 하죠. 그래서 매출을 잘 내놓고서 그 기업 주가가 막 5%, 7%씩 그 거대한 기업들이 하락을 합니다. 이건 강세장 신호가 안 되거든요. 강세장은 뭘 해도 괜찮아. 그런 상황이 강세장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매출 안 좋지만 가이던스를, 한마디로 미래, 다음 분기 실적을 좋게 예상했기 때문에 이번은 뭐 괜찮지, 이렇게 넘어가 준 게 강세장인데, 이거는 이번에 잘 냈고 다음에는 잘 못 낼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서 이제 매도를 쳐버리니까 주식이 이제 꼬꾸라지면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확실히 지금은 지난 강세장, 지난 몇 달간의 강세장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거기다 뭐 하나 튀어나오면 당장 그러니까 주가 급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파월 의장도 지금 뭐 안 된다 된다를 하긴 뭐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한 거죠.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필요하다. 고용시장이죠, 한마디로. 그 부분이 우려가 되지만,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원한다는 거고, 하지만 경제가 부러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 한 발짝 빼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수준이지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땐 그 고용 부분이 가장 관건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용시장이 이거 부러지면 되겠네. 그러면 경기가 부러지는 겁니다. 고용시장은 항상 경기의 마지막 선에서 나타나는 게 고용시장입니다. 한마디로 기업 실적이 안 좋고 어려워서 인원을 감축하는 거지 어려울 것 같아서 인원을 감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그러면 파월 의장도 고용이 살짝만 흔들려도 지금 금리를 내릴 판입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를 잘못 내렸다가 네. 또 이제 뭐 금리, 뭐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독박을 혼자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살짝 발뺌을 하면서 말하는 거고 그렇게 쉽게 지금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말은 한 발짝 물러서서 독박은 쓰기 싫고 금리는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업들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 좋은 기업만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는 놈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살짝만 문제가 생기면 뭔가 좀 큰 한마디로 손가락으로 막을 걸 몸으로 막아도 못 막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한 발짝 빼면서 말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식을 하시는 입장이라면 조심을 하셔야 되고 해외 선물하시는 입장이라면 나스닥 지수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뭐 올라간다고 뭐 따라서 매수를 타는 게 아니라 적절히 올라서 그 뭐랄까요 그 차트 꺾일 때 그런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과감하게 매도도 치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파월이 발뺌하면서 우려를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기사에 대한 일단 견해부터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을 지금은 지표가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뒤에 나왔던 그 기사 한번 보자면 계속해서 지금 정치적인 입장으로도 선거 이후에 지금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기사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궁금한 게 지금 선거 이후까지 끌고 가기는 조금 길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상황도 좀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금리 인하 시기 전망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이후에 만약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또 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 녹록지 않고 네. 미국이 지금 이자 내기도 벅찹니다. 네, 그 시계에서 네. 미국도 지금 국채 발행을 하고 있는데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이자를 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국채를 산 사람한테 네. 금리가 높으면 이자도 높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 미국 입장에서도 개인이 천조국이 아니거든요. 이것저것 다 천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낮춰서 국채를 발행하고 싶은데 이 인플레이션 올라갈까봐 섣불리 그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파월 의장 말이 속이고 그리고 언론에서 말하는 뭐 선거 이후 이거는 미국은 원래 그런 토론이 자유롭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만약 11월이 대선이니까 네. 그때까지 금리를 안 내린다 이거는 파월이 이제 전 세계 금리 역사에 역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하지만 이건 좀 자극을 하는 거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걸로 자극을 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매도 포지션을 항상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까지 견해 한번 들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떤 뉴스를 조금 더 어떻게 좀 해석하느냐 그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요. 마선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해석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스닥은 방향성 지금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실지 표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매도 시그널을 들어주셨는데요. 오늘 지금 10시 30분에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무섭게 음봉을 그려줬습니다. 일단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아무리 미국 네. 뭐 지표들이 미국 경제 뭐라고 그러죠? 미국의 그 기업들이 네. 실적이 좋고 어쩌고 다 해도 이번 주에 얼추 다 끝났거든요. 빅테크들은. 근데 이제 오늘자 지표 발표를 본다면 우리들은 좀 충격을 좀 장시간은 아니지만 일정 시간 동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눈 뜨고 계실 동안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요즘 장세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눈 뜨고 계실 동안은 올라오면 때리고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한마디로 한 새벽 5시, 4시
뭐 아니면 그 장 끝나고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이죠. 오버나이트를 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걸 만약 물리셨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차트 한번 보고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 보면 이게 현재 차트입니다. 지금 일목균형표를 좀 없애보죠. 없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밀려서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죠. 640자리입니다. 위에는 640, 50 이 자리를 못 넘고 있습니다. 못 넘고 계속해서 막고 있는데 확대 해석을 보면 지금 오늘 이 자리예요. 5일하고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이 붙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만 뚫린다면 이게 좀 많이 뚫릴 수 있습니다. 이 밑으로 400, 30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1번이고요. 네,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00틱 차트입니다. 960틱 차트. 지금 이 자리에서 때려 맞은 거죠. 아까 이 자리에서 630, 40에서 때려 맞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일목균형표상 보시면 이렇게 음운이란 말이죠. 음운이고 또 앞구름이 두꺼워요. 두껍다면 이게 바로 이런 상태로 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뜨지는 못합니다. 우리 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가는 이 상태에서 음운에서 수직으로 뜰 수는 없다라는 거. 뜬다 그러면 어떻게 떠야 되냐면 이렇게 됐을 땐 이렇게 해서 가장 얇은 부분으로 통과를 하던가 아니면 두꺼운 부분을 지나서 새로운 얇은 부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기가 얇은 부분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양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런 그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네, 이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는 그 노란 톡방 클릭해서 들어오신다면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여기 이 구름 단지에서도 얇은 구간을 통과해서 내려왔죠. 지표 때인데도 불구하고요. 마찬가지로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위로 올라올 때는 가장 얇은 부분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죠. 이 구름 단지에서 가장 낮은 부분, 그러니까 그 슬림한 부분, 최단 거리로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만약 이렇게 두꺼운 부분 올라온다 그러면 참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여기서 막 낑낑대지 마시고 올라왔을 때 그때 낚아채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보셨던 거 공개 방송을 할 때처럼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뜬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뜨는 걸 기대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수직으로 뜨면 여기에서 이 윗부분에서 이 자리죠. 이 꼭대기에서 그 도로 맞고 내려갑니다. 이 수직으로 떴다. 여기에서 뚝 내려갑니다. 뜨자마자 그 원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짧아서 결과론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뜬다면 이렇게 뜰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뜰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뜰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못 뜬다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오면 이 자리죠. 570자리. 570자리에서 일단 매도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70 잠깐만요. 570 이 자리죠. 570자리. 그리고 더 올라온다 그러면 630, 40 이 정도쯤 570이라고 해서 딱 570이 대놓지 마시고 조금 못 올라오면 아니 조금 오버가 되면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570, 80 아니 565 이쯤 되는 거거든요. 이쯤. 올라오면 이 정도쯤 매도를 한번 권해드리고 만약 이게 밀린다면 한 630, 40 이 정도쯤 매도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으로는 400 밑으로도 열려 있습니다. 이쯤 내렸으니까 뭐 많이 내려왔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나스닥 보세요. 1번 보시면 아주 깁니다. 길어요. 이게 보통 이게 뭐 한 1000틱 정도 되는 거거든요. 1000틱 되니까 그 여러분께 1000틱 다 몸으로 받지 마시고 손절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